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랜저를 한번 살펴보려고 왔는데 그랜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에서 많이 보이는 차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예전에는 소나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탈 수 있는 가장 많이 타는 세단 뭐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랜저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세단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랜저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이드 부분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그랜저가 예전에 이제 HG 그랜저에서 이제 IG로 넘어오면서, HG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이제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타이트하게 조여진 맛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IG 같은 경우에는 군살 같은 것을 뺄 곳은 빼고, 이제 부풀릴 곳은 부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짜임새를 더 다듬은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 모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라인을 가지고서 만들었었는데 이 IG에서도 그것을 이제 계승하려고 했었는지 두 개를 이제 테마로 해서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제가 받는 느낌이 이제 전반적으로 웅장하고 좀 꽉 차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후드의 높이 같은 것이 이제 예전의 차에 비해서 예전에 약 살짝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후드에서도 그렇지만 트렁크 리드에서도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높이라든지 전혀 뭐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차 전장의 이제 비율에 비해서 이 폭을 봤을 때, 차 폭을 봤을 때의 그런 비율을 감안한다면은 이 높아진 트렁크 리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두께가 이렇게 뒤로 오면서 어느 정도 슬림하게 느낄 수 있는 이제 양감을 가지지 않고 이제 약간 두툼하게 생각보다 더 두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폭에 비해서. 저도 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이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그랜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 전면 부분 마스크 부분은 약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자인 잘 됐다, 뭐 괜찮다. 근데 의외로 뒷부분 뒷부분 후면부에 이제 뭐 리어 램프라든가 이런 트렁크 리드가 뭐 이제 높은 이런 형상들 이런 뒷부분에 관한 약간 뭐 이야기들이 좀 싫다는 분들이 약간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 보시는 이제 여러분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캐스케이딩 그릴을 위시해서 이 헤드램프의 형상, 그다음에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에 있는 여백의 모양, 그다음에 이 여백의 선을 결정짓고 있는 선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랜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각각 독립된 렌즈로 이루어져 있어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좁아지는 형상의 사다리꼴이지만 라운드진 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것을 감싸주는 형태 레터링 같은 것도 이제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라이트 이제 램프 같은 경우에도 특유의 형상을 하고 있죠.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앞으로 쭉 뻗어 나와가지고 한번 꺾이고 다시 이제 뒤로 가는 형상. 이것도 어떤 차량의 이미지에 좀 특유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면을 잡아가지고 빛을 이렇게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이런 그릴의 크롬 장식 같은 거를 완전히 이제 미러 마감을 해서 완전 반사가 되는 것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반광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광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유광에 가까운 하지만 미러 마감은 아니라서 완전히 거울처럼 그렇게 이제 반짝거리는 건 아니지만 살짝 탁한 이제 광택이 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소재를 사용하고 있죠. 후면부의 이미지가 어떤 미국의 이제 크라이슬러 다찌의 모델을 뭐 많이 닮았다느니 어떤 이제 좀 말이 많았어요. 차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것을 뭐 현대 측에서는 아무래도 옛날 선대 모델부터 그랜저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름 이유가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약간 많이 닮은 면도 있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풀어가지고 디자인 디테일을 잘 풀어서 조금 그 현대만의 이제 그 헤리티지를 가지면서 약간 이제 새로운 모습을 했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라인으로 이루어진 이 램프 부분은 평면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고 약간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툭 튀어나왔다가 또 쑥 들어갔다가 또 밑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쑥 튀어나와 있네요. 입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디자인을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디테일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유리 커버 안에 있던 이 요소들에서 이제 입체적인 것을 주었다면 요즘 자동차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입체적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냥 구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죠.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디자인 테마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유한 인상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게 되면은 앞뒤 이런 것들에 이제 대칭을 맞추기도 하고 차량의 곳곳에 들어가는 부분에 그런 소주제 이제 주제마다 그런 것들을 통일시킴으로써 이 차량이 가지는 느낌을 일관성 있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져서 이렇게 가는 라인 이런 느낌이 이제 특유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도어 캐치에 들어간 이제 금속성 이제 느낌의 장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얇게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넓어져서 이렇게 가는 형상 같은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측면에 하단을 이제 받치고 있는 이제 가니쉬 장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면. 자, 사이드 미러 하단을 받치고 있는 면들도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죠. 사이드 미러의 이제 디자인이 예전에 이제 받치고 있던 모습들, 체결되어 있던 모습들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얇은 이제 지지대를 가지고서 받치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큰 거를 이제 위에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 사이드 미러 쪽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C필러 부분에 이제 크롬 장식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2세대 제네시스 때부터 약간 이런 스타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굵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죠.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이 변화를 주고 그 안에 이제 주름을 잡았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두텁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얇게 빼고 그 다음에 이 면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물론 이쪽 옆에서는 평면으로 오게 되죠. 오게 되지만은 이쪽 부분도 이제 미세하게 라인 하나 따가지고 점점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줘서 이 가운데 꺾인 면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소재 역시 이제 완전한 미러 마감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세미 글로시로 반광 처리. 휠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제 스포크가 많은 형태의 디자인이 있게 되겠죠. 이제 작은 차에서 이제 고급 차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크가 좀 많아지면서 좀 우아한 느낌을 전달해주게 되는데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단부에서 이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면도 이제 넓고 그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후면에 있어서는 LED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벌브 타입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점등되게 되어 있네요. 자, 번호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있고 위에 이제 있게 되는 차들이 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게 되겠죠. 이제 위에 있는 차들은 여기에 가니쉬가 달려 있어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보통 이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이제 스위치를 위치하게 되고 밑으로 간 차들은 약간 이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버튼이 이제 약간 해결 과제가 되겠는데 그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이 엠블렘 부분을 약간 눌러서
약간 특이하게 열 수 있는 뭐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버튼을 그냥 따로 뭐 큼직한 버튼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버튼 모양으로. 바디 컬러와 동일한 이제 모습으로. 네,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겠죠.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어떤 형상이 가운데를 위시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좁아지고,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스크린이 이제 독립적으로 터치 스크린 위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슬림하게 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소재들이 전체가 똑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제 색상 톤을 어둡게 통일을 시켜 놓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로 라인을 이렇게 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딱 봐서 읽히는 라인은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은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어 있는 이 부분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옴으로써 형태가 간단 명료하게 읽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자, 차량이 나오기 전부터 스파이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것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계가 원형의 시계가 들어가 있고 스크린은 네모났고, 그 다음에 이 외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시계가 특히 이 위치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저도 그 스파이샷 사진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긴 했어요. 솔직히 받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물로 차를 보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모양, 이 주걱같이 생긴 거, 이 주걱같이 생긴 거랑 이 정원, 아주 정형적인 원이죠. 직사각형, 이것도 정형적인 도형, 이 세 개의 도형을 매치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스파이샷에 있어서는 이런 재질들이 약간 좀 밝게 보였었고, 이 마감 같은 것이 좀 거칠어가지고 이제 완전 신차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뭐 당연히 허접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제 실차로 나와서 봤을 때는 이 여백의 면이 이 도형을 제외한 여백과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제 그것들이 조화가 되는가, 이제 인간의 눈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색하느냐 아니면 잘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여백의 면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실제 차에 보면은 어두워요. 어둡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실제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은색의 이 장식 포인트, 이 부품의 외곽선이나 이 전체적인 이 대시보드의 실루엣을 결정지어주는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인데, 이거를 아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놓치기가 싫었을 거예요. 이 부품을 하나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주걱처럼 생긴 걸 하나 앞에다 이렇게 딱 달아놨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실루엣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살짝 있는데, 실차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 이 라인하고 이 스티치 있죠. 스티치 꺾인 부분. 뭐 스티치로 강조를 했다기보다는 이 면 자체를 꺾어가지고 여기 이제 선이 보이도록 했는데, 이렇게 얇아지는 이 라인. 이런 거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시계 부분입니다. 바늘에는 조명이 들어오지 않지만 주변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죠. 스티어링 휠의 형상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점잖게 나온 편이죠. 이렇게 반듯한 면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살짝 꺾이는 뭐 장식들을 더했을 뿐이고, 이제 4개의 이제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플라스틱이지만은 이런 가죽의 어떤 부드러운 느낌을 약간 계승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면 처리를 깨끗하게 이제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죠. 소형차로 갈수록 이런 스티어링 휠에 어떤 타공이나 어떤 느낌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두두두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데,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잡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느낌, 그런 것을 주게 되죠. 이 차 역시 이제 만지는 질감 같은 것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이제 이런 버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통일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요번에 나온 현대 코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그 아이소티에서도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이것을 이제 얇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두툼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얇은 것이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돌기, 어떤 뾰족한 돌기를 딱 만지는 느낌, 그래서 이걸 올리거나 내리는 느낌들이 훨씬 뭐 작동감이 괜찮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작동하는 어떤 탄성, 스프링의 탄성도 좀 세게 돼 있어요. 딸깍 딸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작감이. 클러스터의 디자인도 역시 단정하고 현대자동차가 잘 하는 스타일이죠. 어떤 숫자의 폰트라든지 특별한 기교나 이제 장식을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시인성을 이제 높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제 그 원형 이 실린더 가장자리에 약간 어떤 바늘땀을 해놓은 것 같은, 이게 아마 고급차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명이 이렇게 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기아 자동차 측에서는 이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던 이 클러스터의 크기, 이 크기랑 살짝 다르게 만드는 경향을 제가 살짝 캐치를 했었는데, 어떤 물건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원래 크기보다 살짝만 달라져도 이것이 새롭고 좀 약간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이런 것들의 뭐 어떤 시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숫자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크기를 살짝 이렇게 이채롭게 한다면은 뭐 다음번 자동차부터는 이제 느낌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금속의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져봤을 때 이게 차갑거나 하진 않은 걸로 봐서 이게 플라스틱 같은데 금속의 느낌을 잘 살려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그 주변에 있는 테두리 링이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이면하고는 별 이제 평면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게 깊숙하게 파놓음으로써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누르는 느낌이 살짝 좀 맛깔진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이렇게 깊숙하게 이렇게 파져 있는 이 틈으로 이제 조명이 들어와지게 돼가지고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좋네요. 센터 콘솔의 모습을 봤을 때도 이 송풍구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가운데만 이렇게 별도의 부품을 부착시켜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있는 형태, 아이소티랑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감싸고 있는 금속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느낌은 예전에 EQ900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스위치류 같은 경우에도 EQ900에서 봤던 것처럼 이 테두리에 있는 어떤 돌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잡는 느낌을 이제 잡았을 때 이제 까실까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돌리는 느낌은 역시 이제 성의급 라인에 이제 속하는 만큼 괜찮네요. 잘 돌아가고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가볍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묵직하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느낌이 좀 통일되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이유가 있나요? 다소 오목한 것을 누르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이 은색 이제 테두리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뭔가 손에 막히는 느낌도 좀 들고 완전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버튼이 큼직큼직한 것은 좋아요. 이런 버튼들이 좀 큼직큼직해야지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이게 달리면서 차가 빨리 달리면서 이제 정신없이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눌러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버튼이 클 필요가 있죠. 기어 노브를 잡는 느낌도 이 위에 있는 가죽이라든지 옆에 있는 이 금속 부분, 뭐 누르는 부분 전부 괜찮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스위치들은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돋아 올려가지고 뭐 작동감 같은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잘 누를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짤깍하는 느낌이 없고 떨거덕 떨거덕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근래 본 자동차들 중에서는 이제 i30가 꽤 괜찮았었는데 그런 짤깍짤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움직이는 크기도 작을 뿐더러 이 눌리는 느낌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는 이제 헤어라인 마감이 미세하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금속의 이제 느낌이라서 느낌도 차갑고 그다음에 이제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이 가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보들보들 하듯이 이 부분도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눌렀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열리게 되겠고 그 안에 뭐 이제 컵홀더들 여기도 이제 이런 작동이 되는 홀더가 들어있죠. 가죽을 만지는 느낌도 좀 부드럽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쪽 부분에 이제 가죽이 좀 울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진다 싶게 차를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걸 박은 것들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단단하게 박아놔가지고 그렇게 않게 좀 됐으면 하는 뭐 생각이 있는데 여기도 살짝 벌써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 같긴 하네요. 이 시트에는 이제 전동식 이제 조절 장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앞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뭐 기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 부분을 좀 더 잘 받칠 수 있도록 요 정도 작동하네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우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모델처럼 이렇게 뭐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 톤과 뭐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이런 반사되는 양이라든지 색감, 톤을 미세하게 좀 여전 거보다는 조절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뭐 거부감이 있지 않고 좀 잘 이렇게 스며들면서 뭐 나름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요즘엔 잘 구분이 안 가서 금속성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도어 캐치는 플라스틱이지만 어떤 금속의 색상을 좀 입혀놨죠. 가죽에 이런 스티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떤 특별한 꺾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도어 트림의 스위치류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좀 줘가지고 돼 있고 이것도 어떤 딸깍딸깍하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걸림을 통해서 두 단계로 비록 조절이 되더라도 두 번째 거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되도록 그렇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는 위치도 괜찮고 뭐 화면의 해상도라든지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이 즐겨찾기 버튼들을 통해서 바로 지도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것들이 뭐 어떤 터치감이라든지 느낌들이 굉장히 빠르고 지체됨 없이 괜찮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해 주네요. 빨리빨리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넘기는 느낌도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빨리빨리 넘길 수 있도록 뭐 후석 잠금 이런 기능도 있네요. 후석 잠금 설정 시 이제 후석에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 막 장난을 치고 뭐 이제 오디오 볼륨 조작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뒤에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패키지로 아예 되어 있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아이들 뭐 어린이 뭐 방지 장치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도어 락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뭐 볼륨 조절하는 거 열선 시트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원터치로 그냥 버튼 하나로 그렇게 하는 장치가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뒤에 있을 때 괜찮을 것 같죠? 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이 센터 콘솔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 약간 특이하게 무언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수납함이 되어 있는데 뭐 지갑을 놓는다거나 휴대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좁은 것 같긴 하고 휴대폰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무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이것을 뚜두둑 뜯어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거나 할 때 괜찮겠네요. 센터 콘솔 그 뒤에 있는 센터 콘솔 부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CD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CD를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CD를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열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는 부분. 여기에 뭐 칸이 하나 더 있게 되겠고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죠. 이 속에 뭐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하게 되어져 있고 특별히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을 뿐더러 여기 들어있는 이제 부직포 같은 이제 부드러운 재질이 이 바닥뿐만 아니라 벽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죠. 이 뚜껑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를 이제 잡을 수 있는 홀더 같은 게 이제 있게 돼서 뭐 사용성이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현대기아 차들은 이제 여기 안전벨트에 이제 요거 많이 달린 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톡톡톡 붙였을 때 이제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붙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붙어 있고 저 이제 밑에도 붙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거는 그 다른 하위 차종들과 약간 뭐 그닥 차이가 없는 비슷한 이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쪽에 보시면은 이 뒤에도 그것이 이제 장착이 되게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 앞에 있던 것보다는 재질이 틀려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어두운 데 들어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두께가 틀립니다. 이게 굉장히 두터워요. 두툼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이시죠? 앞에 거랑은 틀려요. 이게 하위 자동차들은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제가 아마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두텁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더 덜렁거리나 봐요. 그래서 뭐 부딪혔을 때 잡소리가 이게 더 안 날 것 같긴 해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게 되죠. 이 뭐 시트의 기울기라든지 앉아있을 때 느낌, 이렇게 푹 파묻히는 느낌, 시트의 쿠션감, 그 다음에 레그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넓고요. 이건 뭐 거의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차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족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죠. 수동식으로 작동되는 블라인드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가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의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피커가 위치하게 되어 있고 한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여기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직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눌렀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엠보스 같은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만지는 촉감도 괜찮을 뿐더러 누르는 감촉도 아주 뽀송뽀송하죠. 여기 손 댈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여기까지 잘 해놨네요. 이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이제 암레스트 면이 이제 등받이가 내려오게 되면서 뒷좌석 암레스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뭐 열어서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 포트 마련되어 있고 역시 이쪽 부분에도 부드럽게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다 감싸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오 조작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마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컵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것이 딱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역시 앞에서 봤던 그 헤어라인 마감, 어두운 금속 그런 느낌의 헤어라인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속인지 플라스틱을 이렇게 처리한 건지 금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닫히는 느낌이 그닥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진 않고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은, 어딘가에 잘못 걸렸는데 꽉 눌러야 닫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좀 짤깍하면서 잘 맞물리는 느낌이면 좋았을 텐데요. 자, 오늘은 국민 고급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